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어떠한 함수를 무한 급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수라는 것은 계속 더한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테일러 급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적분을 배우기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등비수열을 배우게 되죠. 초항이 A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은 AR,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n-1승까지 총 n개의 항을 더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합을 계산을 할 때 R을 곱하는 트릭을 사용을 하죠. 하면 여기에도 있고 A열의 n승, 그래서 빼주면 같은 것들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A는 이 되고 S는 A의 1-R의 n승 1-R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단 if R is not equal to 1, 1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특수하게 R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A 더하기 AR 제곱 따라라, 이걸 계속 더해가면 이 무한급수는 여기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 우리는 1 더하기 R 제곱, 이것은 1-R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아까 위에서 봤던 X로 표기를 하면 얘의 테일러 전개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일러 흡수 하나를 얻어봤는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테일러 흡수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커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커브를 가장 쉽게 근사하는 법은 뭐 할까요? 인간에게 가장 쉬운 건 직선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FA를 얘기를 할 때 혹은 A 근처의 어떤 X는 A 근처의 값이다. H는 굉장히 작은 녀석. 물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고요. 수학은 뭐 0에 가깝다 혹은 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얘를 A에서의 tangent line 해서 LT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에 근사시키는 것이 1차 근사 first order approximation 혹은 선형근사 linear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or linear 근데 이제 먼저 이거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inear approximation을 저 언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루트 3을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이제 1.73이라는 거를 외우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이 루트 3의 값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루트 3이 얼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외우고 있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거를 외우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89가 1.7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루트 x가 미분을 했을 때 2루트 x분의 1이 되고 이제 미적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2분의 1이 내려와서 n의 역할을 하는 거죠. 2분의 1 x 2분의 1에서 빼기 1 해서 2루트 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2.89에서의 뭐랄까요? 89에서의 tangent line을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접선을 그렸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x. 그래서 이 지점의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건데 이거 대신에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텐전트 라인 위에서의 값. 그래서 이 텐전트 라인을 구해야 되니까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2.89를 지나다고 가정하면 2.89 적점이 2.89에서 생기니까요. 1.7을 지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지나는 거고, 얘의 이제 기울기를 생각하면 여기에 2.89를 넣어서 1.7이 되겠죠. 3.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을 넣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하고 싶은 x 지점에 값을 넣으면 우리가 근사치로 얻어낸 y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거 우리가 암산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림해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근사를 해서 이걸 3.3이라 생각하고 3.3이랑 0.11이랑 나누면 30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30분의 1은 대략 0. 근데 암산이 쉽진 않네요. 0.3. 그땐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0.03 정도 되고요. 그걸 이제 더하니까 1.73. 이 정도까지는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이 둘째 자리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제 산수도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second order approxi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first order로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second order를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면요. 이제 물리학의 예시를 또 가져올게요. 물리학에서는 포텐셜 펑션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텐셜 펑션을 미분한 것이 사실은 conservative force입니다. conservative force가 뭐냐? 보존력이라고 해서 뭔가 고귀한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로서 어떤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래서 이 포텐셜 펑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언어로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둘의 관계를 이제 미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를 가장 래피드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을,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같고 그 델 F의 크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감소시키는지 F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의 최대값인데 그 크기가 이제 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맥시멈. 그래서
좀 졸려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F가 이제 미분을 했을 때 힘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가령 2분의 1 kx제곱. 이거 어디서 봤죠? 이게 이제 누구의 포텐셜이냐면 스프링, 그걸 뭐라고 하더라? 복원력의, 이걸 기호로 S라고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에 달린 녀석이 용수철의 변이 x만큼, 평행이치에서 x만큼의 변이를 줬을 때 갖게 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kx x 햇 맞을까요? c 되고, 그래서 fs는 마이너스 kx x 햇이 되겠네요. 그래서 x 방향의 반대 방향의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반대되는 힘이어서 복원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든 어느 분야든 1차원이 가장 간단하잖아요. 이 1차원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1궤도를 얻고 싶고 퍼스트 오더를 얻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는 세컨 오더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채셨겠죠. 포텐셜 펑션이 2차 함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얘가 2차 함수, 2차 함수이자,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뭐죠? 포물선 이길 바래서 양자역학에서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2궤도까지 같은 녀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테일러 식을 얻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근사를 하는 게 텐전트 라인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서 2궤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이 파라볼라, 그걸 이제 기호로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F2라고 해볼까요? F2X가 되는 것이고, 이제 얘랑 같아지려면 더 고차항이 있겠죠. X3, 이 X가 아니라 사실은 X-A네요. X-A, X-A의 제곱, X-A의 3승. 그래서 원래 지금 테일러 급수로 시작했는데,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 양자역학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 말, 양자역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무한 우물 문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전자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경우. 두 번째, 수소 원자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이제 일반 물리 때 보호 모형으로 풀어보는 걸 해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방금 말씀드린 2차 함수. 이걸 이제 조화롭다 해서 하모닉이라고 하거든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 이 문제만 풀 수가 있고, 다른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일러 급수의 중요성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사실 테일러 급수라는 건 별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직선으로 분사를 했다가, 근사가 안 됐네요. 직선으로 분사를 했다가, 이 직선으로 성에 안 차면 포물선으로 근사를 했다가, 또 이것도 성에 안 차면, 잠깐만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포물선이야겠네요. 여기가 어떤 초점이 된 꼭지점이 되는 포물선이었다가, 그것도 부족하면 3차 함수를 생각했다가 점점 차수를 올려가면서 이 곡선에 가까운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이 끝나서 아쉽죠? 여러분 모두 한 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중국어로 못쓰겠네요. 짜요 라고 합니다. 화이팅! 짜요. 이걸까요? 기름 유자인데, 네, 짜요.